안녕하세요.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성광 교수입니다. 2002년부터 우리나라의 컴퓨터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에 지금 헌신하고 있고요.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발령을 났을 때 처음에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우연한 계기로 너가 막내니까 이제 교사 연수를 해라. 그때 교사들은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제 했었던 그 시기였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수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기피 하셨는데 이제 막내라서 연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근데 그 연수 주제가 뭐였냐면 시언어, 바로 이 코딩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. 근데 3개월 동안 좀 처음에는 뭐 원해서 들은 건 아니고요. 그 타의반 자의반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. 바로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이에요, 교육에서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이 경험을 봤을 때 어떠한 사람들도 다 이 IT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. 구글의 어떤 전문가가 되거나 삼성 반도체 전문가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IT를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쭉 듣다 보니까 IT, 그 다음에 코딩 이쪽 부분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연수에 참여해 주신 그 강사분이 바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거든요. 그 지도 교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석사 박사 과정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교사에서 이제 교수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. 2018년부터 이제 초등학교, 중학교에 교과가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 바로 이게 정보교과입니다. 코딩 교육은 아니고요. 정보교과이고 그 핵심은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. 그럼 소프트웨어 교육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코딩 교육이 핵심이 됩니다. 코딩 교육은 컴퓨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자들이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. 물론 이 코딩 교육에서 이러한 그 컴퓨터 과학자가 하는 이해 교육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윤리에 따른 가치 교육도 역시 포함해서 가르치게 됩니다. 우리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이제 IT 기술이 접목되지 않은 그런 분야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코딩 교육 자체 이건 생활하면서도 너무 중요하고요.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바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생각하는 힘을 키워준다?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요. 우리가 어떤 기계를 작동시키거나 컴퓨터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동시키려면 그거에 대한 그 절차적인 그 단계들이 있어요. 그 단계들은 그 기계에 넣기 전에 우리 생각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. 그 생각을 그대로 입혀서 그 기계에 이제 넣게 되는데 이러한 그 전체적인 그 과정들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.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. 알고리즘은 아마 그 여러분들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그 수학에서 배우셨을 거예요. 문제 풀려면 절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바로 알고리즘인데 이게 이제 컴퓨터 또는 IT, 소프트웨어 교육, 코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. 이 알고리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. 바로 이 생각을 갖다가 컴퓨터에 넣는 것을 이제 명령어를 입력한다라고 하는데 어려운 용어로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. 이러한 그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계를 갖다가 절차적으로 구동시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쓰기 위한 창의성으로 이끌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딩 교육은 어린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될 수가 있겠죠.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교육들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일반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니야?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당연히 어렵죠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
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접근한다면 어릴 때부터 할 필요가 있는 거죠. 특히 유아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말랑말랑한 상태입니다. 이게 일반 외국어 배우는 거랑은 좀 달라요. 자기가 생각해서 어떤 것을 하죠. 자, 아기가 태어나고 엄마들은 장난감을 쥐어주거나 어떤 언어적인 것들을 이제 안내해 주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물건을 앞에 놓고 만지기도 하고 두 개를 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감춰서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하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. 그래서 어린 그 자녀에게 이 코딩 교육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생각하는 힘들을 더 많이 키울 수 있죠. 왜냐하면 그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고 이런 코딩의 개념들이 들어있는 교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다면은 아이들은 이 알고리즘적 사고를 이제 키우게 될 것입니다. 어떤 교육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놀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. 제가 한 3가지 사이트 정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코딩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일 그냥 유명하고 보편적인 그런 사이트, 그 MIT에서 만든 스크래치라는 사이트입니다. 검색 사이트에서 스크래치라고 치시면은 바로 접속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접속해 보시면 하나의 캔버스가 딱 나와요. 그 종이 같은 것이죠. 그 위에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명령어들이 옆에 쭉 있습니다. 이 명령어들을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. 이게 바로 생각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겠죠. 아이가 어리다면 스크래치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만든 것이 스크래치 주니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패드에서 돌아갑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. 그러니까 유튜브도 좋지만 스크래치 주니어 앱을 다운받으셔서 설치하고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, 코딩에 바로 익숙해져요. 만약에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좀 접속하고 싶다 그러면 엔트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스크래치와 다를 거는 없습니다. 근데 좀 한국에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3가지 툴을 가지고 먼저 재밌게 놀아보는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어려워지면 이제 관련된 책이나 또는 유튜브 동영상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뭐 방과후 교육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코딩 교육에 심화되게끔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 재밌게 배우잖아요. 그러다가 문법 어려워지죠. 수학 배우면은 처음에 덧셈 뺄셈 구구단까지 괜찮아요. 근데 그 이후 이제 어려워지고 수포자 나오잖아요. 코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쉽게 접근하고 놀 때까지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좀 어려워지죠. 특히 수학이 등장할 때 어려워집니다. 코딩은 수학과 관련된 학문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수학을 이용해서 기계를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코딩을 포기하는 코포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했어요. 그래서 코딩도 그 다음에 수학도 포기하지 않는 형태,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책 중에서도 이제 만화책이잖아요. 그래서 만화 형식을 빌려서 수학과 코딩을 이렇게 결합한 형태로 했고 거기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학생들이 쭉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코딩 관련된 책을 기획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수학적인 예제와 함께 이 수학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코딩 소스들이 이렇게 예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물론 이걸 이제 학생들이 풀어나가면서 이제 도전감도 생기고 해결해 나가면서 그 다음 단계의 그 스토리로 전개할 수 있도록 잘 구성하였습니다. 제가 이렇게 저서를 이렇게 만들면서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. 학생들이 서점에 가거나 또는 책을 이렇게 받았을 때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화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개입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. 만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코딩을 작성하는 겁니다.
왜냐하면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. 수학은 머리로 하고요. 코딩은 손으로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그 전체적인 그 만화의 내용들을 코딩으로 만들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꼭 강조됐으면 좋겠습니다. 컴퓨터는 이제 풀어볼까요? 한번 원래 영어인데 풀어보면 계산하는 기계잖아요. 그냥 쉽게 말해서 계산기. 그러니까 이 컴퓨터 학문은 자체적으로 수학을 품고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수학을 하지 못하면 컴퓨터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. 물론 꼬맹이 어린이한테는 수학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. 나중에 쭉 커서 진짜 뭔가를 만들 때 수학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. 근데 수학 없이 그냥 난 수학 못하니까 그냥 컴퓨터만 할 거야. 그러면 한계가 딱 와요. 거기에서.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을 처음부터 강조해서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은 아마 포기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우선 코딩, 그 다음에 놀이,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 보는 이런 과정을 먼저 겪게 하고 거기서 학생 스스로 수학을 찾게 하는 겁니다. 보시면 이 하나의 그 캐릭터가 이렇게 네모나게 이제 움직이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90도씩 꺾어야 되는데 이 각도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찾게 돼요. 또는 게임에서 어떤 포탄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들을 만들려면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를 아이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겨요. 이때 수학의 어떤 흥미, 그 다음에 필요성, 가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.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들이 코딩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배울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그 스펙트럼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. 기존 교육으로 배운 학생들보다는 이쪽 IT 또는 코딩, 인공지능을 아는 친구들이 직업적으로 많은 그 기회를 갖게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코딩 교육은 적극적으로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권장하는 것이고요. 또 두 번째는 사고력의 폭을 엄청나게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. 그 사고력의 폭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IT가 만들어 나가는 그 세상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국가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거는 작게 보면 입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그 사고력의 폭을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향후 AI가 만들어갈 그런 미래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IT나 AI를 계속 꾸준히 연구한 연구자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자녀분 또는 학생들에게 꼭 이 코딩 교육을 권하고 싶습니다.